한국의 시니어 정책 대변역 은퇴 후 삶이 이렇게 바뀐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시니어의 삶.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는다는 위기론만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시니어 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용히 하지만 매우 체계적으로 대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자신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 한국형 시니어 종합지원 정책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거혁명 꼭 실버타운에 가야만 할까? 끝나는 주거 선택지.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시죠? 이제 그 고정관념을 깨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시니어 주거의 패러다임을 수용해서 선택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1. 시장을 깨우는 규제 완화 시니어 레지던스 앤드 리츠. 첫 번째, 민간의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기존에는 실버타운을 짓기가 너무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토지나 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 시니어 레지던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는 곧 더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다양한 옵션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리츠REITS의 투자를 용이하게 해 자금 조달까지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입니다. 결국 더 많은 양질의 시니어 주거 시설이 생겨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당신의 선택지를 늘리는 주거 다변화 분양형, 실버스테이, 어르신 친화형.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모든 시니어가 같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양형 실버타운, 기존 임대형 실버타운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를 도입합니다. 주거 선택의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는 거죠. 실버스테이는 일종의 합리적인 실버타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합리적인 이용료로 공급됩니다. 여기서 가장 혁신적인 점은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은 있지만 관리가 어렵거나 외로워서 공동주거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친화형 주택이 정책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수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내가 살아온 익숙한 환경과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자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것입니다. 결국 무조건 이사가 아닌 내 집에서 편하게라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혁명 은퇴무직이 아닙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두 가지, 할 일과 돈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증가와 질 향상 두 축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 일자리의 질적 전환, 단순 노동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기존 노인 일자리는 주로 공원 청소 같은 단순 공익 활동이 많았죠. 이제는 변합니다. 2025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09만 8천 개로 확대하지만 동시에 사회 서비스형의 방문 돌봄, 교육 멘토가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늘립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가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사회가 재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휘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소득 보장의 실질적 강화, 연금과 근로의 장벽을 허문다. 기초연금 인상, 2025년 최대 지급액을 34만 4천 원으로 인상하여 최소한의 노후 소득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핵심 폭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조정 폐지,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면 연금액이 깎였습니다. 이는 일하면 벌칙 같은 제도로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심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정부는 이 억울한 제도를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덕분에 시니어분들은 소득이 줄어드는 불안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계속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주 지원 기업 입장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60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요와 공급 양측을 모두 지원하는 스마트한 정책입니다. 3부 건강 및 돌봄 혁명 간병비 부담에서 에이지테크까지. 마지막으로 건강과 돌봄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등장합니다. 1. 간병비 건보 적용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초강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또는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간병비 부담입니다. 이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필수 의료, 돌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아직 추진 단계이지만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에이지테크 에이지-스택 돌봄 인력 부족을 기술로 해결합니다. 인구 구조를 생각하면 돌봄 인력 부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은 기술입니다. 바로 에이지테크 에이지-스택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에이지테크란 AI, IoT,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모든 기술과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낙상을 감지하는 센서, 약 복용을 챙겨주는 AI 비서, 원격 진료 시스템, 신체 기능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슈트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술 개발과 민관 협력을 지원하여 단순히 사람이 돌보는 방식에서 기술이 지원하는 스마트 케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는 비용 절감은 물론 시니어의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시계 해결책입니다. 종합평가 및 마무리. 지금까지 한국의 시니어 정책 대변력을 3가지 축으로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1. 주거 수용에서 선택으로 다양한 주거 옵션과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지원. 2. 경제 단순 복지에서 능동적 참여로 일자리 질 개선과 소득 보장 장벽 해체. 3. 건강 비용 부담에서 기술 혁신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스마트 케어 도입입니다. 이 모든 정책은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시니어를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이자 소비 주체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의 실행과 예산 확보, 현장 적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노후 삶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